이곳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고고! 역사한옥박물관 큰 모습 김시업입니다. 제가 지금 큰 모습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관람객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지표에서 나온 여러 역사 유물 또는 생활해온 생활사적인 여러 양상과 의미, 과정, 그리고 마을에 새로 형성된 한옥마을의 한옥의 양상과 문화, 이런 걸 기반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문화 생활박물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면 역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표에서 나온 것 또는 이 지역사회 문화재, 그리고 여기가 의주로 가는 조선시대 때 교통의 제1대로의 출발지입니다. 구파발이 있고 연서역이 있어서 그런 역제도와 참제도가 가지는 과거의 교통, 통신의 문제라든가 옛날 구파발과 녹번에 산대탈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중국에 사신이 오면 우리 문화를 보여주느라고 본산대가 여기 본거지입니다. 삼청 여기는 올라오면 한옥 문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옥의 내력과 과학성, 지혜, 그리고 구조의 특성, 미적 아름다운 또 재료와 이런 문제, 원리, 이런 문제를 쉽게 보여주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들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문학관, 너나들이 센터 3가지가 있습니다. 진관사 들어가는 쪽에 삼각산 금암미술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옥 기와집으로 된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우리 미술의 내력과 생활적인 미술의 문제라 그런 문제를 지금 보여주는데, 세시서문학관에서는 우리 문인들 중에 괴짜들이 있었어요. 그 3사람의 유품을 가지고 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문학을 체험하고 같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너나들이 센터는 한복 체험도 할 수 있고 기증유물을 전시한다든지 의식주에 관계되는 문화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전시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는 친구가 누군가를 찾는 것 같네요. 하계사님은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 보러 온 학생이군요. 네, 저는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범균군 수다를 기획한 이랑 큐레이터입니다. 이 기획 전시를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기획 전시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획 전시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기획 전시는 박물관에서 그 상설 전시랑은 구분이 되는 전시예요. 그래서 상설은 은평의 역사, 또 한옥을 주제로 상시로 보여드리는 전시 코너고, 기획 전시는 1년에 2번 정도 계속 주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의 어떤 특정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순환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획 전시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전시마다 기간은 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김구 전시처럼 좀 연구를 해야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대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기획 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또 무엇일까요? 기획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로 이제 보여드려다 보니까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으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유물들을 전국에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줘야 되지만 또 주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을 수집하고 대여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거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진 전시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취소하다 보니까 네.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박물관들이 VR 전시, 온라인 전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여지책이지만 일단 열어놓은 전시는 홈페이지에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으로 감동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전시를 오프라인으로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기간 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 실물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을 꼭 느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전시를 보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따로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작품들은 문화유산이죠. 그쵸? 문화유산인데 예를 들면은 서예 작품 한번 볼게요. 서예는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은 바스러져요. 그래서 네. 유물을 담당하는 이제 유물 담당 학예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핸들링을 하거든요. 특히 조명을 받으면 더 그 건조화가 진행이 돼서 손대지 않아도 바스러지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만지거나 하면서 쉽게 이 작품에 손상이 간다면은 사실은 어떤 기관의 소장품이기 이전에 이거는 전 국민의 소유고 우리 후손을 위한 문화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작품의 보존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예사 일을 하시면서 뿌듯했던 점, 좋았던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약간의 의견을 보태서 전시를 하는 것이 되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제가 느꼈던 감동 그 이상으로 뭔가 느끼시고 또 전시 리뷰를 전달해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어떤 수장고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던 작품들이 조명을 받고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일반한테 사랑받게 되는 계기를 보게 되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 전시실을 나오니 긴구 서예쓰기 체험을 하는 친구가 보이네요. 글씨 정말 잘 쓰네요. 네, 물로 쓰니까 정말 신기해요. 근데 누구세요? 네,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박소정입니다. 박물관에서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체험할 게 있나요? 네, 박물관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함께 같이 가볼까요? 학예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 풀고 사진 찍기, 한옥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옥 모형을 완성하고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박물관에는 재밌는 체험이 많네요. 박물관의 체험 말고도 박물관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나요? 네, 성인 대상으로는 전통 목가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대상으로는 한옥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은평구 진관사에 가가지고 은평구의 독립운동 역사와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줄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박물관에는 2017년부터 박물관 학생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여러 가지 언론 홍보와 관련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 문화에 관련된 기사도 직접 작성을 해보고 기자, 고고학자, 한옥 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가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박물관도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 시적에 따라서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되니 한번 친구들과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 이제 마지막 남은 학예사 선생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이 선생님은 박물관에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어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짜잔! 박물관의 비밀 공간은 바로 수장고입니다. 아,
여기 이런 공간도 있었군요. 혹시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유물들 외에 다른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관리되고 있는 수장고라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소장품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수장고에는 얼마만큼의 수장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총 한 2,700여 점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유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700여 개나 있군요. 네네. 그럼 혹시 그 소장품들은 대부분 어디서 이렇게 구해 오시는지? 저희가 소장품을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소유권을 이제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는 기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소유권은 본인이 갖고 계시고 대신에 유물의 관리랑 이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수장고에도 비싼 유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수장고에 도둑이 된다면은 그 비싼 유물들 중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지문 인식도 해야 되고 열쇠로 문도 열어야 되고 다이얼로 돌려야 돼가지고 일단 보안이 좀 철저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보관을 하는 와중에 물품이 도난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소장품에 저희가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유물이 어디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유물 소장 명세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유물들의 번호를 주고 그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유물을 등록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이 기와편을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기와편에 이제 은평 1번이라는 유물 번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 번호에 은평 1번이라고 써주시고요. 하늘 씨가 직접 실측을 한번 해서 유물 크기랑 이런 것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명칭이 아까 제가 기와편? 네, 기와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기와편은 통일신라 시대 유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통일신라. 네, 수량은 한 점. 네, 크기를 가로, 세로로 한번 직접 줄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시겠어요? 가로와 세로. 괜찮아요. 네, 일어나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약간 만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깨질까봐 조금 두려운데 만약에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만약에 유물을 이제 다루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박물관에 보존 처리 학예사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 처리 학예사분은 없어서 이제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하면은 이제 언제 깨졌나 싶을 정도로 감쪽같이 복원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덤벙대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 하신다면 약간 힘들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물을 다루는 일이 조금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직업이랑 좀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역사를 탐구하는 그런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학예사 직업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덤벙대는 성격이시더라도 관심이 많으시다면 도전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혹시 유물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풍납토성에서 발굴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성백제 시기의 유물들과 유적들을 발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저도 이제 유물을 찾아가지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요. 아. 땅만 보고 다녀야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유적을 발견하거나 유물 파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혼자 갖고 계시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럴 경우에는 저희 매장문화재법상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런 곳에 정자가 있었네요.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정말 멋진 곳이죠. 오늘 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너무 재밌는 체험들이었어요. 한옥에 대해 그리고 또 이 박물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재밌게 또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학예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네, 학예사는 우리 친구들이 체험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사다 보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만큼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해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관련 학과로는 미술학, 역사학, 그다음 고고학, 민속학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학예사 자격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학예사 시험을 보고 나서 아니면은 관련 학과에 석사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몇 년간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학예사가 될 수 있어요. 학예연구사 처우는 어떤가요? 우리 박물관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보수나 처우 같은 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예연구사에 대한 직업은 만족하시나요? 네, 학예연구사란 직업은 항상 직업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면 상위에 랭크되는 직업 중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아했던 분야를 대해서 역량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항상 접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오늘 학예사 그리고 한옥에 대해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과 박물관에서 학예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VR 전시를 관람하신 뒤에 활동지를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